안녕하세요, 뻘진용소의 뻘진용소장입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인텔 9세대 CPU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 기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9세대 프로세서의 가장 큰 특징은 메인스트림 라인업에서 i9이 추가되고 8코어 프로세서 또한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인텔 9세대 CPU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텔 CPU의 대략적인 역사를 알아봅시다. 인텔 최초의 쿼드코어 CPU는 2006년 말에 등장한 코어2 쿼드의 캔츠필드입니다. 이후 2009년부터 i3, i5, i7 네이밍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i3는 2코어 4스레드, i5는 4코어 4스레드, i7은 4코어 8스레드 구성을 취해왔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메인스트림 라인업에서 이런 코어 구성이 유지되었는데요. 하지만 2017년 커피레이크가 등장하면서 i3가 4코어 4스레드, i5가 6코어 6스레드, i7이 6코어 12스레드로 메인스트림 라인업에 헥사코어가 추가되었죠. 이제는 메인스트림에 무려 8코어가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i9 네이밍까지 메인스트림으로 내려왔는데요. i3가 4코어 4스레드, i5가 6코어 6스레드, i7이 8코어 8스레드, i9이 8코어 16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8코어 이상의 CPU는 고급 사용자를 위한 HEDT i9 라인업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기본 100만원 넘게 호가에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죠. 때문에 이번 9세대 i7, i9 프로세서가 인텔 최초의 8코어 메인스트림 CPU가 되겠습니다. 혹자는 경쟁사인 AMD 라이젠 프로세서의 출시 때문이 아니라 원래 예정에 있었던 것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진위 여부는 어쨌든 간에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CPU 소비자용 시장을 굉장히 크게 압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건 2년 연속으로 물리코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좋을 따름이죠. 이제 성능에 관해서 얘기해드려야 되는데요. 아직 상세한 벤치마크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4+++ 공정으로 3년 전에 나온 6세대 스카이레이크 CPU와 공정이 같습니다. 물론 뒤에 플러스가 붙은 것처럼 공정 미세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 세대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죠. 하지만 공정 자체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 라인업 업그레이드 차이는 알파 구간이라면 못 느낄 겁니다. 때문에 i5와 9세대 CPU들은 8세대 CPU와 성능이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7이나 i9 프로세서 또한 대부분 유저분들은 게임을 주로 하실 텐데 주로 하시는 게임이 8코어까지 지원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내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하신다면 굳이 i7까지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 AA급 패키지 게임을 주로 하신다면 i7 이상도 좋은 선택이고요. 특히 멀티코어 및 스레드 활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영상 편집 분야에서는 확실히 체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Z390 메인보드 또한 출시됩니다. 기존에는 H310, H370, B350, Z370 보드가 있었는데요. Z390 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냥 Z370 보드에 이것저것 부가 기능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8코어 프로세서는 가장 싼 H310 보드에서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요. 이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현재는 오버클럭이 가능한 K 배수락 해제 모델만 가격과 상세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오버클럭이 되지 않는 모델의 경우 조금 더 저렴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코어 제품인 i7, i9을 제외하면 나머지 라인업은 8세대와 동일합니다. 6코어 12스레드의 i7 8100K와 8코어 8스레드의 9700K 가격은 359달러에서 374달러로 15달러 상승했으며 8세대 i5 8600K와 9세대 i5 9600K 가격은 257달러에서 262달러로 5달러 상승했습니다. 8코어 i7의 경우 전작에 비해 2개의 물리코어가 증가했음에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8세대 i7이 가상 코어가 더 많기 때문에 하시는 작업에 따라서 성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쉽게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스레드가 0.3코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8010K는 6코어 12스레드, 즉 9.6코어고 9700K는 8코어 8스레드, 즉 10.4코어로 전체적인 실사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욱 활용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i5, i7, i9 모두 숄더링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오버클럭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뚜따와 같은 추가 비용과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라이젠 CPU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코어당 성능을 뜻하는 IPC의 경우에는 라이젠은 인텔이 4세대에서 6세대 사이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격당 코어, 가격당 성능이 뛰어난 소위 가성비가 좋은 CPU라서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 사이 코어와 스레드 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밖에 비교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i9 프로세서와 i7 프로세서는 라이젠 7 2700 및 2700X와 경쟁하게 됩니다. 같은 8코어 16스레드의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100달러 이상 차이 나게 되고 8코어 8스레드인 i7과 비교할 때 논K 모델이 2700X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코어 6스레드의 i5와 6코어 12스레드 라이젠 5의 대결입니다. 이 역시 논K 모델이 어느정도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같은 4코어 4스레드 경쟁은 어떨까요?
AMD는 4코어 라인업은 램을 립지로 통합시켰는데요. 같은 4코어 4스레드 제품도 인텔이 소폭 비싸고 i7K 버전을 사면 라이젠에서는 4코어 8스레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 그래픽이 인텔 대비해서 훨씬 뛰어나고 최근에는 오류 또한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라이젠 X는 인텔의 K처럼 오버클럭 제한 해제가 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클럭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라이젠은 전 프로세서가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코어당 가격이 라이젠이 더 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멀티코어를 지원하지 않고 수개의 코어만을 사용하는데요. 라이젠은 클럭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멀티코어를 활용하지 않는 작업의 경우에는 인텔보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로 하시는 작업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겠죠. 출시는 10월 19일이며 8세대와 마찬가지로 페이퍼 런칭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 전세계 소유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제품 발표만 먼저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MSRP 근처로 국내에서 구매하시려면 적어도 3-4달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CPU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텔도 드디어 메인스트림의 옥타코어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